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간만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서 언제 찍었는지. 네, 퇴근해서 집에 와서 밥 먹으면서 안주를 한잔 하다가, 사실은 원래 술병을 찍고 싶었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밥 먹고 쉬자,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약간 늘 생각하는 게 약간 버릇이에요. 늘 그냥 사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기 전부터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약간 버릇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하는 거. 근데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다가 이 얘기를 방송을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그냥 남은 소주 마시고 그냥 김. 네. 요즘 제가 방송에서 목소리가 이렇게 너무 이제 처져가지고 이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제가 지금은 약간 방방 뜨는데 제가 원래 성격이 주변의 환경에 좀 영향을 받는 성격이라서 그런 건지 그 사무실 자체의 분위기가 옆 사무실에 이게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도 신경을 쓰는 거죠. 저의 어떤 행동에. 그러다 보니까 톤도 다운되는데 또 제가 또 아까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많이 하면 목이 아파요. 원래 약해요, 목이. 근데 이제 여태 목을 쓰던 직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거긴 했는데. 근데 제가 방송을 들어도 저는 약간 통통 튀는 게 매력인데 방송이 너무 처지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원래 이게 제 자연스러운 톤이거든요. 근데 너무 너무 바닥을 가더라고요. 네. 자, 미리 좀 마셔서 죄송합니다. 자, 화탁지.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해서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저는 결론도 이렇게 있어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이제 오늘 생각한 건 뭐냐면 인연. 나에게 어떤 인연이 왔을 때 그게 악연이면 그 인연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사실 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빨리 저한테 그거 하실 거예요. 근데 아시죠? 인생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에이 잘못 눌러내 하신 분을 끄셔도 되며 그 방법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인생을 뭐 힘들게 살까요? 아까 제가 보는 프로그램에서 관상 불교 공부 많이 하시는 분 그 방송을 보는데 이제 그 사기꾼 관상 그리고 납 좀 이렇게 그 사람을 그런 인상 관상을 만나면 힘들 뭐 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옆에 써진 글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줄 알면서도 엮이게 되는 게 본인의 인연이고 그 사람과의 전생의 어떤 악연이고 그래서 그 인연을 풀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악연하고의 그것도 되게 맞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좀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나에게 힘든 상대예요. 그리고 득보다는 실이 많고, 근데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뭔가가 이 사람과의 엮인 것 때문에 헤어지거나 인연을 끊기가 힘든 사람들. 이거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관없어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거 경험 안 하고 산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 전생에 다들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명리를 공부하다 보면 전생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연결고리를 풀고 싶다 보면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꼭 이 전생이, 전 전생을 좀 믿는 편인데 그 전생이 내가 이 상태, 이 몸과 이 정신으로 전생에 살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와서, 육체는 죽고 그 영혼은 계속 육체를 갈아탈 것 같아요. 그래서 데자뷰 현상이나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그 융이 얘기한 집단 무의식 같은 것도 내가 겪지 않아도 내 안에 내재된 그런 게 이제 서양 사람들도 다 이제 학문적으로 그걸 풀려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생인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나에게 들어와 있는 나의 어떤 혼이 수세기 동안
다른 사람들의 그거를 거치면서 근데 그거는 있죠. 그 영혼도 결국 자기와 주파수가 맞는 영혼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무당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품격에 맞는 영가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저도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저랑 주파수가 제 사주랑 비슷한 주파수가 저의 어떤 혼으로 들어왔겠죠. 근데 문제는 사주에서 흉살과 그 다음에 좋은 살이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보통 흉살들은 되게 어떤 딱 틀에 박힌 걸 싫어해서 이리저리 약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모험도 많고 그게 이제 서양에서는 긍정적으로 풀 수는 있지만 동양 같이 어떤 이런 이 그 조직의 문화를 중시하는 그런 데서는 그게 이제 흉살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스펙타클하게 살다 보니 아마도 근데 시대를 잘 만났죠. 시대는 변하니까 언젠가는 그런 사람들도 한 번은 쨍하고 와요. 연예인들이 지금 이렇게 저기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면 연예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겠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같을 때는 그냥 광대일 뿐이었지. 그러니 모든 건 시대를 타는데 어디까 어 이럴 때 마셔야겠다. 아 시대를 타는데 음 전생에 뭔가 트러블이 많고 시행착오가 많고 사람들과의 다툼이 많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사주를 딱 갖고 태어났을 때 그런 약간 시끄러운 사주를 갖고 태어나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악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토로해요. 나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냐? 엥. 제가 봤을 때 인복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정인이 없어요. 사주에. 본인의 성적표예요. 전생에. 본인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아니 이게 뭐 베풀고 안 베풀고를 떠나서 본인이 그렇게 정인의 어떤 그거를 못 쓴 사주대로 사신 거예요. 근데 역시나 정인이 없이 태어나신 분은 정인을 잘 못 쓰세요. 주로 편인을 쓰시죠. 그리고 되게 이게 뭐지? 합리적인 사고가 안 되시는 분들 편관이 많고요. 그 다음에 뭔가 고정된 거 싫어하는 사람들 상관이 많고 막 일확천금 노리는 편제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아까 그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솔직히 답부터 드릴게요. 악연을 대처하는 방법 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전생에서부터 갖고 온 과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끊고 싶다? 끊을 수 있으면 그거를 악연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끊을 수 있는 인연은 악연이라고 하지 않아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악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와이프를 만났어요. 끊기가 쉽나요? 뭐, 그래도 이혼하면 되지만 중간에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 때문이라도 인연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막 빚만 남겨준 부모, 악연이죠. 근데 부모와의 자식 인연 끊을 수 있을까요? 자식이 속 썩인다. 물론 끊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독한 사람들. 근데 자식이 속 썩인다고 자식까지 인연 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하고 힘들어서 저 사람하고 끊어서 내가 편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인연은 끊지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 만나서 그 사람과의 인연이 악연이다라고 생각되면 이거는 나부터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랑 왜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지금 관계를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정말로 본인이 자신 있으면 끊어내세요. 네, 추천드립니다. 정말로 자신 있으면 끊어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시절이 또 어느 정도 겪을 걸 겪고 나면 끊어지게 되죠. 그런데 지금 끊지도 못하고 시절도 안 된 상태에서 악연에 대해서 상대방 탓만 하면 해결되는 것도 없고요. 본인 발전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 사람은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나고 나는 괜찮은데 고귀한데 이상한 사람이 온다? 에이, 장난해요? 본인이 괜찮은데 어떻게 잘못된 사람이 와서 자기를 꼬실 수 있겠어요. 겉보기에는 뭔가 우아하고 뭔가 지적이어도 그 안에 허당이 있으니까 뭔가가 와서 치는 거예요. 모든 인연은 자기에게서 비롯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 목 상태로 30분을 떠들면 목이 가긴 하겠네요. 지금 한 10분 됐는데. 아우, 초반부터 할 걸. 화딱지. 응. 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깊이 깊이 공부할수록 전생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이 유튜브 방송들을 보다 보면 수박 겉핥기식의 방송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은 거에서 겉에만 이렇게 포장하는 거 있죠. 피부가 정말 안 좋은데 겉에 화장만 많이 발라서 그 순간에만 좋아 보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뇌는 정말 공허한데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서 있어 보여. 제가 어떤 걸 봤냐면 말을 품위 있게 고상하게 하는 방법? 이런 어떤 내용은 안 봤어요. 뻔할 거니까. 아니, 사람이 고상하지 않고 사람이 품위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고상해요. 프랑스 영화에 되게 유명하신, 제가 요즘 기억력이 좀 진짜 미치겠네요. 제가 살면서 이런 어 고다리 장,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장 어쩌고 고다리, 고다리. 예, 프랑스 그 영화 감독 중에 대단한 거장이 있으세요. 그 사람의 그 영화 제목도 그 여자에 관한 두 가지 진실인가 하는 그 영화에서 언어란 무엇이냐, 말이란 뭐예요? 라는 질문에 여자 주인공이 언어는 그 사람의 집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초가지붕에 사냐, 아니면 기와지붕에 사냐, 아파트에 사냐, 전원주택에 사냐. 물론 이제 그거를 자본주의의 그걸로 하면 쟤는 부자네 뭐 이렇게 보시겠지만 집이 초라할수록 이 사람이 쓰는 언어는 초라하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장릭 고다르. 예, 그 여자에 관한 두 가지 진실인가? 1960년대 영화인데 거기서 그 질문이 나와요. 언어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사는 집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품격이 있고 품위가 있어야 그 사람이 나오는 말도 품위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품위 있게 말하는 법이라고, 이제 그것도 이제 일종의 전략인 거죠.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네, 그래요. 말이라는 거는 늘상 쓰고 그다음에 본인이 늘 본인의 말을 조절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정말 천박한데 말이라도 고상하게 하겠다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늘 내 신경의 언어를 24시간 통제하지 못해요. 은연중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말을 통제하지 말고 차라리 자기 자신을 품위 있고 고상한 사람으로 바꾸는 게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까 전생 얘기를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하고, 뭐 시간은 많으니까요. 저는 일단은 전생을 믿게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현생에서의 나의 삶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생각이 왜 그래야 돼? 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왜 내가 지금 이거를 겪지라는 게 현생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생으로 가야 되고요. 설령 그 전생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전생의 존재를 내가 믿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편해지려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지 굳이 내가 진리를 알아서 불행해지기를 바라겠어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생이 존재하느냐 아니냐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나를 얼만큼 성찰할 수 있느냐, 그거를 전생을 사용하느냐의 문제예요. 결국 제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순방은 좀 짧게 끝내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의 악연을 잘 풀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끊어낼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끊어낼 수 있으면 악연이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못 끊어내면 그 사람 탓을 하지 말고 내 탓도 같이 해봐라. 그리고 시절이 다 됐을 때는 어차피 끝날 수 있는 인연이 있겠지만 그게 지금까지 안 되거나 아니면 오래됐다고 했을 때는 전생으로 가라. 그거는 내가 그때 인간관계를 못하거나 내가 누구한테
나쁜 행동을 해서 그거에 대한 그거라고 받는 거지. 나는 정말 착실하게 살았는데 자꾸 나한테 나쁜 사람이 꼬여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방법이 없잖아요. 정말로 사람을 가릴 수 있는 눈을 키워도 인연이 될 사람은 인연이. 제가 사주명리에서 인연은 억지로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인연은 본인의 그걸로 억지로 안 돼요. 뭐 부모를 제가 선택해서 낳습니까? 솔직히 뭐 자식을 선택해서 낳습니까? 부부의 인연도요. 궁합 들고 와도 아무리 말려도 결혼할 사람은 결혼해요. 그리고 함께 갈 사람은 가요. 이거는 주변의 어떤 만류나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진짜 다 끊고 혼자서 외롭게 살 자신이 있으면 괜찮지만 인연이라는 거는 결국 내 혼자만의 인생에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되게 지금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그거 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거죠. 전생의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힘든 인연을 겪고 있으면 내가 혹시나 다른 어떤 생으로 태어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생을 위해서 지금의 관계를 조금 정리하고 사시는 거 중요하다. 나는 오늘만 살 거예요. 오늘만 사는 것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오늘만 산다는 건 오늘 하루 최선 다해서 즐겁게 살자. 네, 오늘 하루 최선 다하고 내일은 또 내일의 삶이 있다. 이거는 긍정적이고요. 부정적인 건 뭐냐면 오늘만 살기 때문에 난 내일이 없어요. 내일 나한테 뭐가 들어와도 나는 그냥 오늘 지르고 말 거예요. 그거는 부정적이죠. 아마 지금 힘드신 분들은 전생에 나는 오늘만 그냥 지르고 말 거야 라고 사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과업을 지금 받으실 수도 있고 저는 저뿐만 아니라 불교 공부를 하시든 어떤 인생 공부를 하시든 전생이 못 보인다고 그래서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글쎄요, 안 믿기도 하겠지만 저는 왜 믿냐? 제가 그래야 이 공부를 하면서 제게 오는 수많은 어떤 인연들 또는 제가 겪는 일에 대해서 합법적인 어떤 합법적인 제가 술을 마셔서 좀 합리적인 논리적인 내 안에서의 사고 체계 안에서의 어떤 왁구 틀 그게 맞아지는 것 때문에 현생만을 살 때 나에게 이런 게 주어진다? 왜 나는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이런 거를 지금 겪고 있지? 이것만으로 설명이 안 돼요. 설령 제가 20대에 방황하고 뭐 그렇다고 놀았다 치더라도 저보다 더 논 사람들은 왜 저보다 더한 어떤 그거를 안 받죠?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나는 평생 조용히 살았는데 나보다 더 난리친 사람들은 잘 살고 이거는 지금의 현생만으로의 문제로 그걸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전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수긍을 하거든요. 납득을 하거든요. 납득이. 그 납득을 하고 난 이후에 본인을 조금 캄다운 시키면서 바꿀 수 있는 어떤 기회도 그때 생기는 거예요. 자꾸 왜 쟤는 나보다 더 놀았는데 나보다 더 그거에 거기에서 봉착이 되면 악순환으로 빠지게 돼요. 네. 이제 결론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접겠습니다. 악연. 악연을 악연에 대처하는 방법은 딱히 없다가 결론이고요. 그 악연도 결국에는 나로서 비롯된 것이다. 내가 현생이든 전생이든 끌어당긴 나의 몫이다. 그러니 과감하게 끊을 수 있으면 그거는 그럴 만한 눈을 기르고 능력을 길러서 끊어내고 그걸 치러야 될 업보면 상대방 탓을 하지 말고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본인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생에는 이 악연을 끊어내도록 노력해야 된다. 네. 완벽한 인간은 없고 그래서 사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행복한 거예요. 물론 짐승으로 태어나고 싶지도 않지만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건 또 이런 시행착오를 또 겪고 또 힘듦을 겪고 배우고 하면서 바꿔가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성이 용신인 사람은, 아, 용신이 아니구나. 아니에요. 다음 생에 인간으로 안 태어나고 싶어서. 네. 열심히 살렵니다. 아니, 목소리가 이 정도만 나와도 괜찮을 텐데, 저도 너무 처져가지고, 사실, 예. 뭐 제가 명리를 잘한다 아니다 보다 저의 어떤 이게 저랑 코드가 맞으셔서 보실 텐데, 제가 목소리가 완전 꺼지면 보시는 분들도 힘이 없으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해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